지난해 11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불거진 뒤 침묵을 지키던 윤석열 대통령이 KBS와 대담에서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이 사안을 김 여사 부친과의 친분을 내세워 접근한 목사의 정치 공작으로 규정했습니다.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걸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김 여사의 대처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는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재발방지 대책으로 거론됐던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선 국회에서 선정해서 보내는 것, 제2부속실 설치는 비서실에서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제도는 비위가 있을 때 사후 감찰을 하는 것이라며 사전 예방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분명히 처신하고 선을 긋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의 설명에 대해 진솔한 답변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재발 방지 등을 비롯해서 다른 여러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진솔한 자기 생각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는 국민이 하신 것이고, 민주당은 끝내 사과는 없었다며 오만한 불통, 빈 껍데기 대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대통령이 뻔뻔한 주장으로 배우자의 비위를 비유하는 모습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만큼 김 여사의 추가 입장 표명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걸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용산 관저에 들어가기 전 일인데요. 그런 거를 검색하는 검색기를 거기다가 설치를 할 수가 없었고요. 아버지와의 동향이고 뭐 친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방문을 접근했던 사람이. 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거를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저라면은 조금 더 좀 단호하게 대했을 텐데 제 아내 입장에서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처신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진솔한 자기 생각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는 국민이 하신 것이고, 제가 세세한 발언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 이후에 재발 방지 체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추가적인 시스템적인 보완 같은 것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준비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치 공작은 맞죠. 국민 눈높이에서 우려할 만한 점이 있었다. 또 그것도 사실이고요.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더 이상 당에서 언급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알려요. 그렇게 무슨 리스크다 이렇게 프레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지는 않고요. 국민으로부터 이렇게 주시받는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저를 포함해서 다 조심하고 더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한마디만 해.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저 아직 안 봤어요. 진짜. 왜냐하면 그저께 밤에 한국 축구 때문에 안 보는 사람이 승자다 해가지고 진짜 저 자세히 진짜 모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야기 들으시고 아침에 보도 보셨을 텐데. 보도는 봤죠. 국민 눈높이에 맞췄다고 보세요? 한 5글자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계속 아쉽습니다 했는데 저도 똑같은 말 했습니다. 아쉽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낯부끄러운 홍보 영상에 불과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KBS 앵커는 외국 회사의 자그마한 파우치 이렇게 축소하고 그 장면을 보면서 의정과 경호 문제를 가장 먼저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축소하고 본질을 왜곡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방송이 장악됐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KBS와 대통령은 김건희 씨의 보호를 위해서 금품 수수에 대한 사과는커녕 유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씨가 현 정부의 최우선순위고 관련된 치부와 범죄는 대통령과 정부가 어쩔 수 없는 성역이 돼버린 것입니까? 제2부속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비서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일을 예방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후에 감찰하고 하는 것이지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나 제 아내가 이런 이제 앞으로 국민들께서 걱정 안 하시도록 사람을 대할 때 좀 더 명확하게 단호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점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에서 대통령의 후광이 작용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당과 대통령실이 얼마나 거리를 두느냐가 총선 승리의 관건이라는 식으로 언론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실의 후광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어려울 겁니다. 총선 출마 참모들에게 특혜는 기대도 하지 말고 자신이 해줄 능력도 안 된다며 공정하게 룰에 따르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공천에 관여 않겠다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선거 지휘라든지 또는 공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리고 뭐 가까운 사이였지만 제가 총선 끝나고 보자고 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윤심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갈등을 빚었던 한 위원장이 잘하고 있는 것 같냐는 질문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런 사사로운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또 그런 거를 앞세워서 어떤 판단을 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소야대 지형으로 국정과제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속내를 털어놨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가능성엔 선을 그었습니다. 여당의 또 지도부를 대통령이 무시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면서도 톱다운 방식의 보여주기식 회담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